네, 오늘 강의 주제는 종격동 질환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흉선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흉선종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낯설죠. 흉선종 하면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시고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어딘가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예. 네, 그래서 종격동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에 단단한 뼈 보이시죠? 이게 이제 흉골이거든요. 흉골이 있고 이 등 쪽에 척추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공간을 종격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간이 이제 종격동이라고 말씀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 종격동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뭘까요? 폐, 가운데 있는, 좀 더 가운데로 두근두근 거리시는 심장. 심장. 예, 그래서 이 흉골 있고 뒤쪽에 척추뼈가 있고 그 가운데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를 두고서 이제 심장의 앞쪽을 전종격동, 그다음에 심장이 있는 공간을 중중격동, 그다음에 심장 뒤쪽을 후중격동,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격동이 어디라는 걸 좀 아시겠죠? 그래서 중격동이고 그 부분은 이제 심장을 기준으로 앞, 뒤, 심장, 중간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고요. 앞에 있는 전종격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제 거기에 있는 게 흉선입니다. 네, 흉선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림프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분포해 있고 뒤에 이제 심장이 있죠. 심장인데 대동맥도 있고 뭐 폐동맥, 뭐 머리에서 내려온 대정맥, 하대정맥, 상대정맥 다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후정격동에 있는 건 뭐냐면 척추뼈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신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행대동맥이 있고 식도가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구조물들이고요. 그 종격동 질환은 이제 그 구조물에서 생기는 질환들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오늘 강조드릴 건 흉선종이라고 그랬는데 흉선은 어디 있다고, 세 군데 중에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전종격동이죠. 맨 앞에. 그러니까 전종격동에서 가장 생기기 쉬운 질환은 흉선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림프종들이 생기는 거고, 예, 림프절에서 생기는 종이 아니니까 림프종.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종격동은 아까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에서 생기는 것들이 무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심낭에 생기는 무록이 있고 또 폐 쪽에 생기는 무록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뒤쪽에 생기는 건 뭐냐면 이제 신경을 따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경에서 기원한 종양들이 많이 생기고 식도 쪽 종양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 종격동이 심장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저희가 찍게 되면 정면에서 찍으면 이 심장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진단이 잘 안 됩니다. 실은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거나 그러면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진단하기가 좀 어렵고 CT를 찍으면 이제 명확하게 이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CT에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이게 어느 위치냐, 앞이냐, 중간이냐, 뒤냐, 그다음에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게 뭐 흉선종일 수도 있고 림프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쪽에 생긴 거다 그러면 신경에서 기원한 종양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간벼 진단을 하고요. 최종 진단 자체는 이제 조직을 얻어야 모든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은 이제 밖에서 바늘 침생검이라고 해서 바늘을 찔러 가지고 조직을 얻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조직을 얻기도 하고, 뭐 아니면 흉관경을 통해서 내시경으로 조직을 얻기도 하고 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종격동에 생기는 이런 질환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악성인 경우에는 증상을 많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성인 경우에는 덩어리가 커져서 주변 조직이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숨이 찬다든지 흉통이 생기는 경우에 진단이 되는 거고요. 양성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서 증상이 없고 크기 아주 커졌을 때만 증상이 나타나고, 악성은 보통 이제 초기에도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조드렸던 흉선종, 흉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흉선이라는 장기는 낯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희가 실은 어머니 저희 뱃속에 있을 때는 필요한 장기예요. 근데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퇴화되는 장기거든요. 이걸 어떤 걸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면역에 관련된 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이나 경찰을 갖다 양성하는데 훈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났을 때 싸워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군인하고 경찰을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얘가 필요가 없어요, 훈련소가. 왜냐하면 알아서 이제 몸 다른 부분에서 다 만들어지니까 얘는 이제 그때부터 흉선은 서서히 퇴화하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인들에 보면 이제 흉선이 거의 없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 남아있는 흉선에서 종양이 생기는 게 흉선종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흔한
종격동에 생기는 종양이고요. 이 특징 자체는 이제 흉선종은 그 덩어리에 껍질에 잘 쌓여 있습니다. 잘 쌓여 있고 이걸 뚫고 나오는 양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보통 껍질에 잘 쌓여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면서 이 껍질을 좀 뚫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재발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흉선종 하면 좀 이게 암 같진 않지만 현재 얘는 암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 병리학적으로는 얘는 모양은 양성이에요. 양성이지만 얘가 행동은 악성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재발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흉선종을 진단되면 얘는 양성도 아니고 악성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얘기가 돼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엔 얘 자체를 악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암 중증 환자 등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으시고 5년간 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아까 이제 흉선종이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 조직을 갖다가 침범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침범했다 그러면 재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좀 해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항암 치료는 보통 잘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흉선종의 치료는 주로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흉선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요, H 모양입니다. H 모양. 이렇게 해서 이 위에 꼭대기 두 개가 있고 길다란 H.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데 흉선종 수술을 해야 될 때는 이 단순히 이 흉선 종양만 떼는 게 아니고 흉선 전체를 다 떼야 돼요. 왜냐하면 남아 있는 흉선 조직에서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흉선종 진단을 받으면 전체 흉선을 다 뗀다. 그래서 수술이 좀 커집니다. 커지는 거고. 근데 흉선종에서 중요한 건 이제 증상인데요. 아까 흉선의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흉선이 아까 뭘 만든다고 그랬죠? 어떤 기능을 한다? 군인하고 경찰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워낙은 이제 6개월 지나면 필요 없는 건데 얘네들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군인하고 경찰을 만드는데 잘못된 군인하고 경찰을 만들어요. 그게 어떠냐면 우리 국민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에 군이나 경찰이 나를 갖다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중증근무력증입니다. 중증근무력증 생기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흉선종과 가장 연관이 많은 질환은 중증근무력증입니다. 그래서 중증근무력증이 진단되신 분들은 반드시 CT를 찍어서 흉선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만약 흉선종이 진단이 된다 그러면 흉선 전체를 다 절제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흉선을 다 절제했을 때 그 한 10% 정도 환자에서는 상당히 호전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중증근무력증이 동반된 환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 흉선종에서는 흉선종하고 좀 감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아까 흉선이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흉선이 그냥 단순하게 남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덩어리는 안 만들고 그게 흉선 과증식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이제 물혹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흉선 낭종. 그리고 세 번째 흉선종. 마지막으로 흉선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흉선 과증식증하고 흉선 난종은 양성입니다. 뭐 굳이 수술을 안 하고 지켜봐도 되는 거지만 흉선종하고 흉선암은 반드시 수술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흉선 낭종하고 흉선종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CT로 저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CT로만 봐가지고 이게 흉선 낭종인지 흉선암인지 전혀 약간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둘의 가는 길은 전혀 다르죠. 흉선 낭종은 그냥 양성 물혹이기 때문에 경과를 봐도 되는 거지만 흉선종은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CT 소견에서 흉선 낭종에 가깝다 그러면 저희가 경과를 봅니다. 경과를 보면서 이게 혹시 더 커지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 이제 흉선종이라고 진단이 되면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헷갈릴 수 있냐면 흉선종 중에 일부가 액체처럼 이렇게 변하면서 낭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체 부분하고 액체 부분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걸 갖다가 수술 전에 감별을 하겠다 그러면 뭐 페트라는 검사를 찍어보면 좀 감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보통은 흉선 낭종과 흉선종이 애매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실제 이제 수술을 해봐야 명확하게 병리 검사는 나오겠지만 일단 흉선종인 경우는 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만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CT 소견에서 분명하게 흉선 낭종이다 확신이 들면 뭐 경과를 보지만 이게 두 개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 실제 이제 조직 검사에서 흉선종이 나오면 암으로 가는 거고 흉선 낭종으로 가면 양성이 되는 거지만
만약 그걸 경과를 봤을 때 암을 저희가 방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술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위치가 여기잖아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흉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흉골에 접근하려면 예전에는 이게 가운데 뼈 있잖아요. 흉골 가슴뼈를 이렇게 반으로 가릅니다.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옆으로 벌리면 이제 바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다 절제하는 게 이제 저 예전 수술법이죠. 정중 흉골 절개술을 통해서 흉선 전부를 다 절제를 했다면 최근에 이제 내시경, 흉곽경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흉곽경은 크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이 옆쪽으로 가는 방법하고 아래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쪽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이 갈비뼈 사이에 구멍을 한 3군데 정도를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고 기구가 양쪽에서 2개가 들어가서 흉선을 이렇게 이 뼈 아래쪽에 있는 흉선을 이렇게 절제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이제 겸상하 돌기라고 해서 이 아래쪽 이쪽에 구멍을 하나 뚫고 아래로 들어가서 절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이 아래쪽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흉곽경을 좌측으로 들어가면 이 흉부 성통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많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흉선을 꺼낼 때 이 구멍 사이즈가 작아서 더 크게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수술 방법으로는 저희가 로봇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로봇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쪽 흉부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수술적 절제를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선이 이제 조금 위험한 건 이 껍질이 잘 쌓여 있는데 보통은 이 주변 조직을 뚫고 나온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술은 뭐 흉곽경으로 했을 때 뭐 흉부 쪽으로 가든 아니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든 흉선 전부를 다 절제하죠. 그래서 나온 조직을 보면 흉선종은 이만하지만 주변에 있는 흉선 모양으로 해서 H 모양으로 크게 나오죠. 다 떼고 이제 병리 검사를 해서 이게 껍질 안에 그대로 있다. 그럼 방사선 치료를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 껍질을 뚫고 나온 소견이 보인다. 그럼 이제 추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간 이제 경과를 지켜보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전 종격동에서 생식세포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얘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도 이제 CT를 찍게 되고 이제 혈액에서 그 임신하고 관련된 HCG라는 게 있어요. 그거 수치하고 간암하고 관련된 알파피토라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수치를 통해서 얘가 악성인지 아닌지를 조금 가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식세포종은 이제 기형종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형종 안에 온갖 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에. 그래서 안에 뭐 뼈가 들어있는 이빨이 있어. 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양성이기 때문에 절제하면 되는 거고 다른 뭐 정상 피종이나 비정상 뭐 정상 생식폭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적 절제를 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이 돼서 이게 만일 기형종이다 그럼 수술을 하겠지만 만일 다른 질환이다 그럼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뒤쪽에 생기는 게 신경에서 기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후종격동에서 많이 생기는 건데 이런 전선 보시면 저런 전선 있잖아요. 전선 보시면 안에 전기줄이 지나고 주변을 갖다가 구리선으로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신경에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안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고 주변에 신경 초세포라는 것들이 이렇게 감싸서 합니다. 근데 이제 신경에서 기원하는 종양은 이 신경 말고 이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 초세포에서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수술 쪽으로 들어가서 절제를 하죠. 그래서 보통 신경절을 따라 있기 때문에 신경절을 자르고 거의 절제를 하는데 보통 그 신경 일부가 잘리긴 하지만 증상은 없는데 이게 위쪽에 있는 경우는 좀 문제가 돼요. 특히 이제 꼭대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절제하게 되면 이게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아니면 한쪽에서 땀이 안 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신경에서 기원한 종양들은 아래쪽에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신경을 포함해서 자르더라도 증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양성이기 때문에 뭐 추가 치료를 하지는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격동에 생기는 종양 중에 흔한 게 림프종이죠. 림프종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 종격동에 생기는 거고 조직 검사에서 만약 림프종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 수술 쪽으로 더 진행하지는 않고 저희가 항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종격동 폐기종이라는 건데요. 기흉은 이제 흉곽 쪽으로 폐포가 터지면서 공기가 새어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기가 이 흉곽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종격동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종격동 폐기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격동 안에는 공기가 있는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숨 쉬는 기도하고 음식이 들어가 있는 식도에 이제 공기가 있고, 그 나머지 공간에는 공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기가 생기는 거죠. 그 공기가 그럼 어디서 들어갔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증상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있는데 숨이 아프면서, 가슴이 아프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와요. 목이 뭐 붓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만져보면 여기에 막 뽀글뽀글한 느낌, 이 피부 밑에 목 주변에 만지면 이제 뭔가 좀 부푼 느낌이 있으면서 누르면 눈이를 걷는 듯한 뽀글뽀글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증상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공기가 이제 종격동에 생기면서 목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오는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이 공기가 어디서 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공기가 만일 기도나 식도에서 왔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위중합니다. 초응급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 올 수 있는 데는 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 기관지 쪽에서 만일 폐포가 터지면 얘가 바깥쪽으로 흉곽으로 가지 않고 그 기관지를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종격동 폐기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보통은 이제 기용하고 동일하게 치료합니다. 산소 치료하면 보통 좋아지기 때문에 가는데, 만일 이 공기가 기도나 식도에서 공기가 왔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침이 있죠. 침. 이 침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주변을 다 녹입니다. 그게 종격동염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종격동염은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항생제도 좋아졌고 배액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한 45%까지 보고됐던 치명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도 자체는 상당히 튼튼한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웬만해서는 안 열려요. 그래서 뭐 정말 고층에서 떨어졌다든지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다 이런 경우에 이제 기도 손상이 된 경우에는 되지만, 이제 식도 쪽에는 공기가 좀 셀 수 있거든요. 가장 흔하게 새는 건 뭐냐면 뭐 생선가시라든지 내지는 뭐 날카로운 것들, 그다음에 기침을 또 심하게 하다가 이게 또 터지는 경우가 있고, 구토, 뭐 술 많이 드신 분 아시겠지만 토하다 보면 뭐 그 뭐죠, 푸른색 물이 나온다 이런 것도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순간적으로 토하다가 식도의 압력이 높아지면 식도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공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제 종격동 폐기종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CT를 찍어서 저희가 종격동에 이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빨리 찾아야 되죠. 그래서 CT를 통해서 이 기도 쪽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환자분이 이게 언제 증상이 생겼느냐, 가령 정말 교통사고 이유인지 아니면 뭐 일을 하다가 뭘 하다가 이게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뭐 식도 쪽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구토를 했는지 내지 뭐 날카로운 걸 먹었는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별하기 위해서는 식도 조영술을 합니다. 식도 조영술은 뭐냐면 물감 같은 걸 삼켜서 식도 쪽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만약 식도에서 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제 식도가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종격동 폐기종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은 일단 CT를 통해서 기도 쪽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 식도 쪽도 괜찮은지 식도 조영술로 확인하죠. 두 가지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안심을 하죠. 그래서 산소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면 서서히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좀 낯선 용어시지만 이제 종격동 폐기종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건, 저희가 이제 아까 식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식도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식도를 이제 아까 구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식도 아마 전 시간에 제가 이제 아마 4강에서 식도암 설명하면서 식도 구조물 했는데, 안쪽에 이제 점막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근육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구토를 하다가 그 토한 음식물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식도 손상을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찢어져서 근육층을 벗어났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경우에 이제 응급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별하는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구토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이제 구토에서 혈액이 나왔지만 이게 식도의 손상이 어느 부위냐까지, 가령 점막 정도까지 찢어진 경우에는 그냥 금식을 하면 저절로 아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만, 근육층까지 많이 찢어졌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고, 수술적 다른 방법으로 뭐냐면 콧줄 있잖아요. 콧줄 끝에다가 스펀지를 답니다. 스펀지를 달아가지고 찢어진 부분을 덮어서 여기서 압력을 걸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갖다 밖으로 뽑아내요. 그러면 이게 또 아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식도 수술 성적 자체가 상당히 이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샘 부분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또 새거든요.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 외에도 그런 치료를 많이 좀 도입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죠. 종격동. 예, 아마 오늘 듣고 안 들으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앞쪽 가운데 있는 거고 심장을 기준으로 앞, 중간, 뒤 하고 앞쪽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흉선이 있고 이 흉선종이 제일 흔한 거고 뒤쪽에는 신경이 있어서 신경에서 기원하는 게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흉선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성으로 분류되고 있고 흉선 낭종하고 좀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 단순히 종양만 떼는 게 아니라 흉선 전부를 다 떼는 수술을 해야 되고 이 떼고 난 다음에 이 흉선의 주변에 이제 조직을 침범한 여부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또 흉선에서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건 중증 근무력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증 근무력증이 있으시는 분에서는 반드시 흉선종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수술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제 아까 식도 손상 말씀드렸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흉선종과 종격동 질환에 관한 강연을 들려주셨는데요. 교수님, 근데 흉선을요, 그 덩어리만 제거를 하지 않고 수술할 때 왜 그 주변부까지 다 절제를 해야 하는 걸까요?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흉선종은 상당히 재발을 많이 합니다. 아까 이제 재발 인자로 이제 주변 껍질을 침범한 경우 재발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 흉선 껍질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흉선 조직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선종이 진단되면 그 덩어리만 제거하지 않고 흉선 전체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낯선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강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그 흉선종 환자분들이 이제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서 많이 동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중증 근무력으로 진단되신 분들은 반드시 CT를 찍어서 흉선종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 흉선종이 있다, 그럼 반드시 흉선종을 절제를 해주면 그 절제만으로도 한 10% 정도 환자에서 많이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서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증 근무력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반드시 흉선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흉선종과 종격동 질환에 관해서 사실 이렇게 자세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건 저희 100세 인생이 유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겠지만 특별히 수술을 앞두신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강연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강연 중에 빠뜨리신 내용, 놓치신 내용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100세 인생 검색하셔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매 시간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쉽게 풀어주셔서 참 강연들이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 강연은 어떤 주제일까요? 다음 주제는 저희가 이제 심장 수술 관련 내용들하고 에크모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